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0장의 2 무대 음향 레벨의 설정입니다. 이 음향 설정에 대한 이야기는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음향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일하게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서 그냥 일체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극장이나 공연장이나 뭐 교회나 이런 강당이나 이런 큰 건물에 있는 음향 장비들은 하나의 장비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 케이블, 콘솔, 앰프, DSP 뭐 그런 다음에 뭐 무선 마이크 뭐 여러 가지 뭐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뭐 중간에 뭐 그래픽 이퀄라이저, 뭐 리버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비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제조사들도 다르고 각각 그 제품의 퀄리티도 다른 거죠.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을 조립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냥 그 컴퓨터의 성능은 그 제품에 가진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가장 성능이 낮은 걸 기준으로 그 컴퓨터의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뭐 램이 4기가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CPU가 너무 떨어지는 거다 싶으면은 컴퓨터의 속도가 그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성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돈은 돈대로 뭐 그래픽 카드 막 5090 막 이런 거 막 넣는데 램이 4기가예요. 그러면 이제 아쉽죠. 예, 굉장히 이제 한쪽이 굉장히 불균형해지는 거죠. 음향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맞춰야 되는 이유것들이 그런 거죠. 한쪽이 그 가끔가다 교회나 이런데 그 좀 전문가가 아닌 쪽에 있는 것들 보면은 가끔가다도 이제 가끔 다른 데 갔을 때 좀 그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커만 좋은 거 쓰거나 아니면 콘솔만 좋은 거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거를 쓰는 현장들 가끔 발견을 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케이블이나 이런 약간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안 나는 것들은 굉장히 싸구려를 갖다 넣어 가지고 이거 뭐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니까 소리 되게 좋아요. 이거 뭐 새로 나온 신제품이니까 소리 좋아요라고 해서 콘솔이나 이런 것만 바꿨는데 결국엔 전체적으로 소리가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 중간중간에 그 싼 제품들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음향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커나 이런 가장 비싼 것들을 단계를 낮추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맞추는 게 제일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뭐지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케이블은 까나리를 쓴다거나 뭐 마이크는 최소한 뭐 슈어 SM58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리가 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지 그 이상의 퀄리티가 나타납니다. 슈어 SM58이 좋은 마이크는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좋은 마이크는 게 비싼 마이크는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그 정도 퀄리티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거였으면 좋긴 한데 어찌됐건 어쨌건 그래서 음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들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음향 레벨이 왜 나가냐면은 각각 음향 장비 퀄리티나 성능에 따라서 이 장비가 받을 수 있는 음향 레벨이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수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음향 콘솔은 성능이 좋아서 막 95%,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라고 줬을 때 95 정도의 성능을 가져요. 그리고 스피커도 막 90 정도의 성능을 가져요. 근데 뭐 무선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막 싼 걸 사가지고 막 40짜리의 소리를 내면은 결국에는 수음하는 거는 이제 마이크다 보니까 40의 소리가 퀄리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콘솔이 95, 95 뭐 이런 식으로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이미 40짜리 퀄리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들어온 소스를 좋게 만드는 건 없어요. 약간 뭐 뽀샵 같은 거 하는 건 있더라도 그게 뭐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약간 예를 하나 더 들면은 그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집을 지을 때 어른들은 크기 때문에 큰 문을 쓰고 아이들은 작기 때문에 작은 문을 쓰진 않잖아요. 애들 방문을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뭐 150cm 잡아놓으면은 애들은 왔다 갔다 하기 쉬울 수 있지만 부모가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을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사이즈를 넉넉하게 해야지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한 거죠. 그런 구조로 했을 때 이제 이 음향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그냥 그 편하게 표현하면 일단 뭐 설명은 일단 책에 다 있긴 하니까 편하게 설명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의 내용이
그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이즈 영역은 장비를 그냥 꽂았을 때 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좋은 장비들은 사실 전원을 꽂았을 때 노이즈가 거의 나지 않아요. 느낄 수 있는 노이즈가 거의 안 나는데 싼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제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막 전기만 키면은 아무 소리도 연결 안 했는데 징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제품의 퀄리티가 낮아졌거나 오래 사용하게 되면서 안에 내부 기판이 이제 그 열화가 생기면서 거기 내부에서 이제 고주파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이제 부품의 열화나 이런 것들로 생기는 노이즈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이즈 영역은 그냥 전기만 들어 켰을 때 생기는 노이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가 낮은 거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 퀄리티가 낮은 거 쓰게 되면 그 제품의 노이즈 영역이 높아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소리 낼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원래는 뭐 90 정도 낼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노이즈 영역이 커지게 되면서 그 부분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고, 왜곡은 이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이상의 소리를 왜곡하는 거죠. 어쨌건 그 소리가 이제 깨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송출되는 레벨 그 밑에 있는 거를 이제 그 뭐지 SMB나 이제 그 송출되는 소스의 여유분,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공연하다 보면 그 헤드룸을 많이 확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잔잔하게 공연할 때도 있고 뭐 그 리허설 이럴 때는 좀 약간 그렇게 과격하게 노래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은 약간 과격해지기도 하고, 과격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좀 그 뭐지 힘을 더 줘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약간 좀 다른 퍼포먼스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울링 나일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헤드룸을 확보해 주면은 소리를 좀 더 크게 하더라도 하울링이나 피크가 안 나는 범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을 사람에 맞게 딱 해놓으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나갈 때는 괜찮지만 막 가끔 기뻐서 막 뛰어다니거나 막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살짝 어떤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뭘 물건을 들고 지나갈 때 문에 턱에 걸려가지고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어 놓는 만큼 그 공간이 여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집과 큰 문일수록 굉장히 여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헤드룸이 높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도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것들이 이제 비싼 거죠. 그만큼 좀 더 많은 정보를 많은 음향 소스들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피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건 정해진 그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가 전송되기 위한 다이나믹 레이가 정해지게 되고 보통 이제 아날로그는 플러스 24dB가 되기도 하면서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4비트, 32비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따라서 이제 다이나믹 레이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아날로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제품 퀄리티라고 그러면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전송 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전송 속도를 가져야지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더 넓어지는 거고 전송 속도를 좀 낮게 하게 되면 보낼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작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뭐 보낼 수 있는 퀄리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데이터를 많이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더 그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만큼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런데 어찌됐건 소스를 제가 보내다 보면은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실수 레벨을 좀 더 키우거나 마이크의 뭐 사용이나 아니면 콘솔의 실수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전송될 수 있는 범위 외의 소리가 만약에 입력이 되면 클리핑이라고 해서 흔히 디스토션이 발생됩니다. 이제 이게 왜 안 좋냐면은 한번 디스토션이 발생돼서 그 음원에 손실이 생기면은 그 손실된 것들은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소리를 앰프를 통해서 확성하게 되더라도 깨진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기타 일부러 디스토션 만드는 거 그런 만드는 거 외에는 일반 목소리 같은 것들의 정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제가 그 뭐지 좋은 광경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어떤 서류를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는데 아무리 카메라 좋은 걸 쓰더라도 제가 실수로 뭐 서류에 10분의 1 정도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뭐 사람 이름이 있어 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실수로 제가 아무리 퀄리티 좋은 카메라를 하더라도 위에 이름을 빼먹고 찍게 돼서 보내게 되면 그 사진 자체에서 이미 위에 있는 이름은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음향에서도 정해진 범위의 그 소리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이상 클리핑이 되거나 깨지게 되거나 부딪히게 되면 그 소리가 손상이 돼서 다시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지 익스펜더나 아니면 컴프레서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소리가 커서 압축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장비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떠한 소리도 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콘솔이나 이런 그 소스 지나갈 때 결론적으로 클리핑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컴프나 이런 그 압축 프로세스를 써가지고 소리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라우드니스 미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송출할 때 소리가 작거나 그렇게 되면은 소리를 일부러 키우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소리가 깨지면은 안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됐을 때 압축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어찌됐건 그래서 컴프레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압축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저희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 연습하는데 그 콘솔 만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그 페이더를 굉장히 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소스가 좀 커서 그런지 페이더를 낮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 볼륨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딱 하다가 제가 이제 흔히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더를 한번 확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하울링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페이더를 내가 만약에 확 내렸다고 치자. 그러면은 아까 네가 이렇게 세팅했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겠냐 한 번에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페이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다시 페이더를 내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20이었나 30이었나 마이너스 뭐 25였나 이런 것들을 기억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음향 콘솔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유니크 게인이라고 0을 유니크 게인이라고 하는데 0에 쫙 맞춰서 세팅하는 걸로 추천드려요. 0에다 다 맞추고 그리고 이게 기본 소리이기 때문에 거의 0에다 맞추셔야 돼요. 맞추고 개인 값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개인을 다 줄였는데도 너무 입력 소수가 컸을 때 그때 패드를 눌러가지고 음압을 dB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을 올리는 걸 한 거죠. 어쨌건 페이더는 0을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 소리고 장비의 기본 그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솔 지금 보시게 되면 0부터 10까지의 범위는 굉장히 크죠.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20부터 40까지의 그 10단위의 그 간격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콘솔 페이더를 밑에서만 깔짝깔짝 하게 되면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움직이는 거랑 10부터 0까지 해서 이만큼 움직이는 거랑 볼륨 차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작네 해가지고 소리를 키웠는데 밑에서만 깔짝깔짝 하면은 살짝만 올려도 소리가 확 커지고 살짝만 내려도 소리가 확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위에 그 유니크 게인으로 하게 되면 조금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더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약간 로고 같은 거라서 약간 그 볼륨 올리고 내리는 게 일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0으로 맞춰놓고 볼륨을 조절하셔야지 부드럽게 볼륨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솔 세팅할 때 페이더는 0으로 맞춰놓고 하셔라. 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 있는 건데 그 무선 마이크도 그렇고 음향 시스템 레벨 조정 개인 스트럭처 이 얘기가 뭐냐면 뭐 무선 마이크도 그렇고 그 그래픽 이퀄라이저도 그렇고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레벨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음향 장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로 그 일체형이 아닌 이상 다 각각 개별적인 음향 장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콘솔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이 얘기 뭐냐면 각각 장비마다 볼륨 조절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도 그래픽 이퀄라이저도 그
하다못해 앰프도 볼륨 조절하는 게 있고 믹서는 당연히 볼륨 조절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어, 다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선 마이크 볼륨은 너무 커요. 근데 앰프는 너무 작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각각의 소리, 각각의 볼륨 조절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되면 소리의 퀄리티가 너무 작고 크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드룸 내 안에서 소리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 건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노이즈 플로우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냐면 볼륨이 소스가 작은데 이거를 억지로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볼륨을 올리게 되면 노이즈 플로우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낮은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소리가 올라가는 만큼 노이즈 그 플로우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잡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 자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 뭐지 물건 두 개를 가지고 뭐 걷는다고 했을 때 한쪽의 무게 굉장히 무겁고 한쪽의 무게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들긴 하지만 굉장히 기우뚱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몸이 이걸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똑같은 무게 50kg, 예를 들어서 50kg 너무 무겁구나. 20kg, 20kg를 드는 거랑 35kg, 5kg를 드는 거랑의 몸에 그 부담 가는 것들이 틀린 것처럼 소리도 어느 한쪽으로 그 볼륨이 너무 낮게 되어 있거나 크게 되어 있으면은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를 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소리가 피드백 나기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기는 이제 스트럭처 같은 게 어떤 얘기냐면 그냥 전체적인 음향 장비의 자체 레벨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통일 0으로 계속 유니크레인 레벨로 통일시키거나 아니면은 크게 변하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핀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개인 쪽에서 만지는 게 좋은데 그냥 딱 보니까 핀 마이크에 뭐지 볼륨을 조정하는 게 있네. 그러면은 소리가 작으니까 이제 많이 키워야지. 그래서 너무 많이 키우면 거기서 생기는 불필요한 잡음들이나 소리 자체가 너무 커지게 되면서 벙벙거리는 약간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모든 음향 장비의 볼륨을 맞출 때 뭐 적정 수준으로 평균치를 맞추는 게 좋다. 뭐 다 커지면 다 커지거나 작고는 다 작게 하거나 해서 그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게 크고 작고는 그런가. 어쨌건 적정 수준을 맞게 너무 과하거나 너무 작지 않게 볼륨들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실수로 그냥 잘 모르는 친구들이 한쪽에서만 너무 소리를 키우게 되면 결론적으로 노이즈나 소리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뒤에 있는 무선 마이크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내용과 그런 약간 노하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